만약에 인공지능이 알프레드 히치콕처럼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셨나요? 글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술이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에게 영화의 예술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전설적인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이 남긴 이 유명한 말.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다룰 AI 영상 생성 기술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지금 AI들 그림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과연 시나리오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AI의 엄청난 시각적 능력과 아직은 부족한 스토리텔링 능력, 그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연구가 대체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AI가 가진 영화적 맹점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 섹션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텐센트 연구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의미론적 격차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슬프게 대화하는 장면 같은 거랑요. 그걸 실제로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조명은 어둡게 같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I는 감독 없이 혼자 일하는 천재 촬영 감독 같은 거죠. 논문에서 언급된 소라이2, 프로나 베오3 같은 최신 모델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만드는 짧은 영상들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걸 길게 이어붙이면 이야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주 멋진 퍼즐 조각들은 잔뜩 있는데 이걸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주 재밌게도 연구원들은 다시 히치콕의 그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텐센트 연구진이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AI 하나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전문 분야가 다른 AI 여러 개를 모아서 한 팀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영화 현장처럼 작가, 감독, 평론가 역할을 각각 맡기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환상의 AI 영화 제작팀 멤버들을 한 명씩 만나볼까요? 팀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스크립터 에이전트, 즉 작가 AI입니다. 이 친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한 대화 몇 줄을 받아서 이걸 바로 촬영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짜 핵심, 진짜 마법은 바로 이 디렉터 에이전트한테서 나옵니다. 이 AI 감독은요, 그냥 시나리오를 따라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샷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고 이야기의 일관성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현장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작품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비평이 따르는 법이죠. 마지막 멤버 크리틱 에이전트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완성된 영상을 보고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예술적으로는 괜찮은지 꼼꼼하게 평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체 창작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사람이 간단한 대화를 입력합니다. 둘째, 작가 에이전트가 이걸 받아서 아주 상세한 시나리오로 만들어요. 셋째, 감독 에이전트가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러 샷으로 구성된 영상을 제작하고요. 마지막 넷째, 평론가 에이전트가 최종 결과물을 딱 보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하나의 팀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고, 그래서 결과물이 어떠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과연 이 AI 영화 제작팀이 만든 영화 볼만할까요? 한번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확인해보죠. 와, 결과를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AI 제작팀 방식이요. 카메라 워크나 캐릭터의 몸짓, 그리고 감정 표현 같은 아주 핵심적인 영화적 품질 면에서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일관되게요. 이런 데이터가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이 실제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장면을 한번 보세요. 확실히 이전 모델들이 만든 것과는 퀄리티나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현재 AI 모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뭐냐면요. 어떤 모델들은 시각적으로는 엄청나게 화려한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정작 시나리오의 디테일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다른 모델들은 반대로 시나리오에는 아주 충실한데 영상미가 좀 떨어지는 거죠. 즉, 영상미와 스토리 충실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접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이 우리 스토리텔링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AI 영화 제작팀은요, 그냥 하나의 신기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자동화된 스토리텔링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과 기계의 실행력, 그 둘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AI가 글을 쓰고 연출하고 심지어 비평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창의성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 창작자들의 역할은 무엇이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픈 AI가 공개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과학 연구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프리즘이라는 도구인데요.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연구자들이 매일같이 겪는 일이거든요. 이 끝없는 반복 작업. 이게 혹시 과학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프리즘이 왜 나왔는지 알려면 먼저 지금 연구 환경이 어떤지부터 봐야 해요. 핵심은 바로 이 병목 현상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구자 한 명이 논문을 쓴다고 해봐요. 글은 워드 프로세서로 쓰고 참고 문헌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PDF 열었다, 컴파일러 돌렸다, 채팅창 열었다. 정말 정신없겠죠? 이게 바로 집중력을 갉아먹고 소중한 시간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세상은 AI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작 최첨단을 달려야 할 과학자들의 작업 방식은 수십 년 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오픈 AI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쳐버리겠다는 거죠. 바로 프리즘을 통해서요. 자, 그럼 프리즘이 정확히 뭐냐?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GPT 5.2라는 강력한 AI 엔진을 심장으로 삼고 과학자들이 글 쓰고 토론하고 협업하는 모든 걸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AI 기반 작업 공간인 거죠. 심지어 무료래요. 이게 또 맨 땅에 헤딩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크릭셋이라고 연구자들이 많이 쓰던 꽤 괜찮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오픈 AI가 이걸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최신 AI 모델을 그냥 착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정성은 검증됐고 성능은 극대화된 거죠. 좋아요. 이론은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연구자들 하루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집니다. 먼저 AI랑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아이디어를 막 던져요. 그러다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초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필요한 논문이 있으면 검색해서 바로바로 갖다 붙이고요. 마지막으로 동료들이랑 실시간으로 같이 보면서 고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건 이 각각의 기능들이에요. 그냥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 내용을 AI가 다 파악하고 대답을 해줘요. 아카이브 같은 논문 사이트도 바로 연결해서 검색하고 심지어 복잡한 수식이나 그림에 대해서도 AI가 이해하고 분석해준다니까요. 동료랑 같이 작업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말로 하면 글을 써주는 음성 편집 기능까지 있답니다. 와, 정말 다 되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연구자들이 화이트보드에 막 복잡한 수식이랑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 프리즘이 알아서 레이텍이라는 논문 형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만으로도 몇 시간, 아니 며칠은 아낄 수 있겠는데요? 진짜 마법 같네요. 자, 그런데 프리즘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픈 AI는 이걸 통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바로 과학의 문턱 자체를 낮추겠다는 거죠. 그 비전의 핵심, 바로 이 숫자입니다. 0. 네, 맞아요.
프리즘을 쓰는데 드는 비용은 0원입니다. 공짜예요. 이게 바로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협업하는 사람 수에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2명이 하든 20명이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연구팀 규모 때문에 협업에 제약을 받을 일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오픈 AI는 아주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작년에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것을 바꿨다면 내년에는 과학계 차례다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새로운 툴 하나 내놨다는 게 아니라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엄청난 포부인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기술이 과연 인류의 어떤 위대한 발견을 가장 먼저 이끌어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분야에서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새로운 문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난 1년 사이에 말이죠. 중국의 오픈소스 AI 전략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경쟁, 그 차원을 넘어서요. 경쟁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참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델 딱 하나가 한 나라의 AI의 전략 전체를, 그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딥시크 모멘트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그냥 성능 좋은 모델 하나 나왔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강력한 AI를 특정 소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만들고 검증하고 실제로 돌려볼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힌 말 그대로 판도를 바꾼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딥시크 모먼트 이후에 중국 AI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첫 번째 핵심 전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문가 혼합 모델의 부상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되게 직관적이죠? 왼쪽에 거대한 단일 모델, 이게 기존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룬 MOE 방식입니다. 마치 모든 걸 혼자 다 하려는 만능천재 한 명 대신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드림팀을 꾸리는 거랑 똑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딱 맞는 전문가만 나서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게 그냥 요즘 이게 유행이래 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저울 그림처럼 비용과 성능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판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경쟁의 무대가 더 이상 텍스트에만 머무르지 않고 폭발적으로 확장되는데 이걸 우리는 모달리티 러쉬라고 부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경쟁 분야가 엄청나게 늘었죠? 여기서 모달리티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성 이런 데이터의 종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치열한 개발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거의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 전략의 진짜 속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가 그냥 반짝하는 멋진 모델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마치 레고 블럭처럼 누가 가져다 써도 되는 기본 부품들,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시스템, 그 자체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생태계의 기초 공사를 한 셈입니다. 세 번째 흐름은 진짜 재미있습니다. 모두가 더 크게를 외칠 때 오히려 반대로 간 거죠. 바로 작고 실용적인 모델의 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왼쪽 막대 엄청 높죠? 이게 바로 소형 모델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압도적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대 모델들은 뭘 하느냐? 이 친구들은 현장에서 직접 뜨기보다는 수많은 소형 모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교사나 총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이들을 훈련시키는 코치, 이런 이중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왜 다들 큰 모델 대신 작은 모델을 쓸까요?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들 개인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가고요. 특정 목적에 맞게 튜닝하기도 훨씬 쉽고 기업들이 기존에 쓰던 시스템에 붙이기도 좋거든요. 개발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국산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는 하드웨어 우선 전략입니다. 모델을 세상에 내놓는 방식 자체가 진화했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모델 파일, 그러니까 가중치라는 것만 툭 던져줬습니다. 알아서 쓰세요 하는 식이었죠. 이게 모델 우선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모델 파일은 기본이고요. 이걸 자국산 칩에서 곧바로 돌려볼 수 있는 설명서, 도구, 모든 걸 한 세트로 묶어서 주는 하드웨어 우선 방식으로 완전히 탈바꿈만 합니다. 그냥 완제품 치트를 주는 거죠. 이 문장이 이 전략의 핵심을 그냥 관통합니다. 더 이상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드웨어에서 이게 실제로 돌아간다는 걸 보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하나로 묶어서 기술적인 독립을 이루려는 아주 명확한 의도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딥시크 모델은 화웨이 칩을 바로 지원하고요. 바이두는 쿨룬 칩 수천 개로 모델을 훈련시켰고 지푸나 차이나텔레콤 같은 곳들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국산 칩으로만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네 가지 전략 변화들, 이걸 다 합쳐놓고 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전쟁터는 모델 하나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오늘 저희가 하려는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은 단일 모델이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였다. 바로 이거예요. 모델, 그걸 돌리는 도구,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하드웨어 지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거대한 시스템을 통째로 세상에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경쟁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뒤집힌 겁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나 하는 성능 올림픽 같은 거였다면요. 이제는 누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느냐의 총력전으로 바뀐 거죠. 요즘 보면 좋은 모델들이 정말 많아져서 성능은 점점 다들 비슷비슷해지고 있잖아요. 마치 상점에서 파는 물건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결국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마지막 열쇠는 이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능력, 딱 하나만 남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앞으로의 글로벌 AI 경쟁 구도를 완전히 결정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그냥 데이터만 처리하는 걸 넘어서 우리 인간의 문화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멜로디 다들 바로 아시죠? 이걸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특정 장면과 감정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적 공감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과연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AI는 이 미만에 숨겨진 그 여러 겹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럼 AI가 마주한 진짜 도전 과제가 대체 뭔지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AI 모델들, 언어 자체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다루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소통이라는 게 그냥 단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풍자나 감정, 또 문화적인 맥락 같은 건 종종 놓치기 일쑤거든요. 이걸 빙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이해하는 건 수면 위로 드러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정보뿐이에요. 하지만 그 물 밑에는요, 인간이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그 미묘하고 함축적인 의미, 즉 맥락이라는 거대한 부분이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런 시청각 밈들이 AI의 문화적 이해도를 테스트하기에 정말 완벽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파고든 탐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만든 AI 문화지능 최종 테스트, 바로 ABM 시험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와, 1032개! 규모부터가 정말 인상적이죠? 이 ABM 시험은 전문가들이 무려 1000개가 넘는 클립을 하나하나 직접 골라서 만든 벤치마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베토벤 교향곡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양캣까지 시험에 사용된 밈들이 얼마나 넓은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BM의 시험이 이렇게 탄탄한 데에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전부 사람이 직접 골랐다는 거. 그것도 다양한 문화권의 연구원 27명이요. 둘째, 텍스트가 아니라 소리가 핵심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밈을 다룬다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우리 현실 소통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시험은 AI가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연구원들이 인간은 물론이고 다른 AI까지 동원해서 아주 엄격하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텍스트만 읽거나 이미지만 보고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은 전부 빼버린 거죠. AI가 꼼수나 지름길을 못 쓰게 하고 오직 소리와 영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즉 진짜 다중감각 이해 능력만으로 문제를 풀게 만든 겁니다. 설계가 정말 똑똑하죠? 자, 이제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AI는 이 어려운 시험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눈에 띄네요. 모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언어 자체를 분석하는 능력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중요한지 그 배경에 있는 세상 지식, 즉 문화적인 이해도는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AI가 특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어떤 종류의 소리로 테스트를 받았는지부터 봐야겠죠. 보시다시피 깨끗한 음성뿐만 아니라 잡음이 섞인 말소리, 노래, 음악, 그냥 효과음까지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모델들의 공통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텍스트가 없는 소리예요. 음악이나 음향 효과처럼 글자라는 단서가 전혀 없을 때 순수하게 소리만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음성이 있을 때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AI의 성능, 인간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연구원들이 정확한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람 20명도 이 시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최신 AI 모델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밈에 대해서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어요.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밈을 딱 마주했을 땐 역시 아직은 인간이 가진 그 폭넓은 문화적 배경 지식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AI와 인간 사이의 이 이해 능력의 격차,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발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AI가 밈을 이해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AI가 인류를 위한 진정한 파트너,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연구원들이 남긴 이 강력한 한마디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중감각 지능은 인간 세계에 더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AI가 정말로 우리 세상을 이해하기까지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아있는 것 같네요.